저기, 애기 엄마. 나 불렀어? 애기 아빠? 본즈 하면 떠오르는 애니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철의 연금술사, 모브사이코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저는 주로 액션 장르의 애니메이션들이 떠오르는데요. 특유의 작화와 연출들이 액션씬과 찰떡이라고 생각이 들어 믿고 보는 본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제작사죠. 하지만 본즈는 액션뿐만 아니라 러브 코미디 또한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리뷰한 적 있는 오랑고교 호스트부가 있습니다. 2006년 방영된 애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촌스럽지 않은 연출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랑고교 호스트부에서 나온 기가 막히게 멋진 연출들을 모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 100%에 맘대로 해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세요.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출 중 하나인 전구 연출입니다. 주인공 하루이가 등장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터라 성별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1화에서 호스트부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구가 밝아지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계속 삽입됩니다. 이윽고 1화 마지막에 타마키가 하루이의 성별을 알고 난 뒤 전구의 불이 다 켜지는 연출로 하루이의 성별을 극적으로 표현해냅니다. 좋은 연출이라 생각되었는지 애니 후반부에 등장하는 에클레르 토네일이 하루이의 성별을 알아차릴 때도 같은 연출이 사용되죠. 애니 초반부와 후반부에 같은 연출이 사용된다는 점이 재미있게 느껴져 넣어봤습니다. 호스트부의 소악마 히카루 카오루 쌍둥이, 이 쌍둥이는 너무 똑같이 생겨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렸을 적 자신들을 구분 못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해 벽을 쌓게 되면서 서로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되죠. 그러던 와중 주인공 하루이가 히카루와 카오루를 단번에 구분해내는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에피소드 마지막에 카오루가 독백을 하는데, 독백을 하는 과정에서 히카루는 하루이에게 시선을 두지만 카오루는 히카루에게 시선을 옮기면서 하루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걸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표현해내죠. 눈치챘니 히카루? 지금까지의 세계는 우리랑 우리 외에 둘밖에 없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침입자가 나타났어. 쌍둥이 이야기를 계속해보자면, 쌍둥이가 어렸을 적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를 좋아했었는데, 유모가 히카루 카오루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없다는 저주를 퍼부으며 밤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중학생이 된 쌍둥이들, 타마키가 호스트부 가입을 권유하자 어느 쪽이 히카루일까 게임을 시전, 이 게임에서 타마키가 이기면 호스트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타마키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카오루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자신들을 구분해줬으면 좋겠는지 못했으면 좋겠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삐뚤어진 자신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에 언제까지고 둘뿐인 세상 속에서 튼튼한 열쇠를 걸어 잠그고 있을 거라 말하죠. 그러던 와중 타마키가 누가 히카루와 카오루인지를 맞히게 되고, 마지막 타마키의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둘이면서도 하나인 쌍둥이 브로더스로 밀고 나가. 그래도 너희 두 사람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돼. 이에 쌍둥이들은 호스트부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둘이 같이 열자는 말과 함께 열리는 문이 표현되며, 에피소드가 끝나가는 순간 시작과 동시에 나왔어야 할 타이틀이 문이 열리는 마지막 장면에 적절히 활용되는 장면이 인상 깊어 멋진 연출에 포함해봤습니다. 쌍둥이가 펼친 문. 참고로 주인공 하루이가 카오루의 성격이 좀 더 성숙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쌍둥이 에피소드에서 독백하는 장면은 항상 카오루가 담당하고 있는 점도 생각해볼 만한 장면입니다. 다음은 호스트부의 애기 엄마 쿄우야의 에피소드입니다. 저기, 애기 엄마. 나 불렀어? 애기 아빠? 쿄우야는 오오토리가의 삼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자신은 오오토리가에서 주어진 기대에 확실히 부응하고 형들을 지켜 세워주며 형들의 앞으로 나서지 마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말하며, 처음부터 훌륭한 틀에 들어있는 캔버스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타마키와 만나게 되었고, 타마키의 예리한 한마디에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난 네가 욕심이 많은 아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네 눈은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눈이거든. 이에 타마키는 페트 폭행을 하고 쿄우야의 생각이 변했다는 것을 애니에서는 캔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실력이라면 형들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틀을 넘어 캔버스 밖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나가자는 쿄우야의 생각 변화를 알아볼 수 있었던 연출이었습니다.
오랑고교 호스트부에서 후반부에 등장한 에클레르 토네일. 이 인물은 프랑스 명문가의 셋째 딸이라는 설정으로 타마키의 할머니가 타마키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 데려온 인물인데요. 생이별한 타마키의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을 걸고 타마키를 축제 기간 동안 자기 옆에만 둔 인물이죠. 이국적인 외모와 더불어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계속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 손잡이가 달린 안경은 18세기 귀족들이 오페라와 같은 연주회에서 연주자를 가까이 보기 위해 안경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에클레르의 경우 처음 만나는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이 안경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이러한 장면은 인물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에클레르의 태도와 감정이 반영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독 타마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안경을 착용해 쳐다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타마키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다는 증거처럼 보여줬죠. 이렇듯 손잡이가 달린 안경은 에클레르 본인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마지막 타마키가 자신이 아닌 하루이를 선택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손잡이가 달린 안경이 비춰지면서 에클레르의 홀로 남겨진 처지와 마지막에 자세히 바라본 타마키의 모습을 안경을 통해 다시 한번 표현하죠. 하지만 남겨진 나를 위해서 그는 웃어주었어. 도구 하나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타마키와 하루이의 에피소드인데요. 1화에서 하루이를 질투하는 학생이 하루이의 가방을 분수에 던져버리죠. 이에 타마키가 같이 물건을 주워주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남자는 싱그러운 법이라고.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에서 하루이의 질주 본능을 막아세우는 타마키가 물에 젖은 쥐새끼 꼴이 되었다고 하자, 물방울이 떨어지는 남자는 싱그러운 법이라면서요? 라고 말하며 수미상관적 연출을 만들어내죠. 네, 최근 오랑고교 호스트부를 정주행하면서 인상 깊은 연출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만들어본 영상이었는데요.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2탄도 제작해보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인상 깊었던 장면 혹은 좋았던 연출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